책다새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책모아 큐레이션 진행하는 류한경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식물 있으세요? 저는 특별한 추억이 있는 식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철나무입니다.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계절 푸르고 또 관리하기도 쉬워서 길거리나 화단에 울타리처럼 심어놓는 아주 흔한 나무인데요. 저에겐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는 나무입니다. 제가 고3 때 대학 입학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할머니가 저에게 잎이 싱싱한 사철나무 한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입시생한테는 보통 찹쌀떡 이런 걸 많이 주잖아요. 근데 할머니 말씀이 사계절 변함없이 푸른 사철나무처럼 너의 실력을 평소처럼 변함없이 잘 발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의 바로 아래 여동생이 입시를 보러 갈 때에도 그 사철나무 가지를 주셨고요. 또 저와 8살 터울의 막내 남동생이 고3일 때에는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거동을 못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사철나무 한 가지를 꺾어와 달라고 해서 남동생에게 주셨답니다. 그 사철나무 덕분인지 저희 3남매는 모두 원하던 대학에 합격을 했고요. 사철나무는 그렇게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녹지가 별로 없는 도시에서도 학교나 아파트 화단, 그리고 가까운 공원의 식물들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식물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가끔 숲이나 산에 가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참 좋아지고요. 그렇게 식물은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보게 되는 책, 책모아 큐레이션의 7번째 주제는 식물과 함께하는 책입니다. 저는 요즘 책모아 큐레이션을 진행하면서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책을 소개해볼까 머릿속에 늘 그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요. 지난번에 동물과 함께하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식물에 대한 책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식물하면 생각나는 책 어떤 게 있으세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도 잘 알려진 책이죠. 사과나무와 소년이 주인공인데 그 소년이 커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 나무는 열매며 기둥까지 모든 걸 다 내주고 또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찾아왔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밑둥까지 다 내어주었습니다. 이 책은 초등학교 필독 도서로도 빠지지 않는 책이기도 한데요. 글씨도 많이 없고 그림 위주의 책이지만 사실은 그 깊은 의미를 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라 어른들에게 더 맞는 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식물이 나오는 잘 모르실 것 같은 그런 2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예반 소년들, 식물의 힘이라는 이 2권의 책입니다. 원예반 소년들은 일본 작가가 쓴 청소년 소설입니다.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라서 오래오래 기억에 남고 또 가끔씩 또 펼쳐보게 되는데요. 이 책에는 3명의 고1 남학생이 주인공입니다. 조용하고 착실한 성격의 다스야, 그리고 중학교 때 소위 말하는 불량 학생이었던 오와다, 그리고 왕따를 당했던 상처로 머리에 상자를 쓰고 다니는 휴지라는 학생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신입생이던 다스야와 오와다는 학교 건물 뒤에 그 후미지고 창고 같기도 한 곳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다스야는 학교를 둘러보다가 여기 우연히 오게 되었어요.
거기는 원래 원예반 학생들이 식물을 키우던 곳인데 원예반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없게 되자 키우던 식물들은 다 말라가고 방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는데 원예반이 있는 학교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입시에 도움되는 인기 있는 동아리들은 많이 지원하지만 원예에 관심 가진 학생들은 많이 없기 때문일 텐데요. 이 학교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다스야는 첫날 그곳에 갔다가 둘째 날에도 뭔가 이끌리듯이 점심시간에 다시 거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날과 달라진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소설을 중학생인 저희 아들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집 청소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옆에 있는 화분에 나 있는 풀에 햇살이 비쳤다. 왠지 그 풀만 주변 풀하고 분위기가 다르다. 꽃이 핀 것도 아니고 하트 모양 잎이 나 있을 뿐인데 줄기가 꼿꼿하고 잎도 펼치고 있다. 옆에 있는 화분을 보니 잎 모양으로 봐서는 같은 종류인 것 같은데 줄기가 쓰러지고 잎은 시들어 축 늘어져 있다. 꼿꼿한 풀은 내가 앉은 바로 옆에 있는 화분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여기만 비가 온 걸까? 그때 문득 어제 종이컵에 담은 물을 끼얹고 갔던 일이 떠올랐다. 그럼 뭐야, 그랬다고 이렇게 싱싱해진 거라고? 쪼그리고 앉아 풀에 눈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역시 이 풀만 잎 모양이 아래로 향한 모양이 아니고 위로 향한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뭘 보고 있어?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들어보니 어제 그 녀석이다. 오늘도 풀어헤친 넥타이를 목에 걸고 바지를 골반까지 내려입고 손에는 빨대를 꽂은 우유팩을 들고 있었다. 어제 물을 버린 화분만 싱싱해졌어. 그 녀석은 옆으로 다가오더니 나처럼 눈을 가까이 대고 살펴본다. 이건가? 옆에 있는 풀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대단하다. 진심으로 놀라는 목소리다. 이렇게 종이컵에 남은 물을 무심코 줬다가 식물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무언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데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얼떨결에 원예반에 들어가 대가 끊겼던 원예반의 유일한 학생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 소년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소년의 이름은 휴지, 그리고 특이하게도 머리에 종이상자를 늘 쓰고 학교에 등교합니다. 그래서 교실이 아닌 상담실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데 중학교 때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그 뒤에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학교에 다니는 걸 힘들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상자를 쓰면 남들에게서 자신을 숨길 수가 있으니까 편안함을 느낀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휴지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상자를 쓰고 상담실로 등교를 하게 배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혼자 공부하면서 모르는 건 선생님들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모인 3명의 원예반 소년들은 식물을 기르면서 우정도 키우고 또 자신들도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원예반에서 버려져 있던 학교 화단에 꽃을 심고 가꾸기도 하는데요. 정작 주변 친구들은 반응이 생각만큼 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원예반 소년들에게 찾아온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화장 하나로 입군 느낌이 훨씬 좋아졌는데도 몰라보는 건가? 삭막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얼마 전까지는 나도 그 삭막한 녀석들 중 하나였으니까. 그보다 나한테 찾아온 변화가 더 재미있었다. 화단에 물을 주기 시작한 지도 그럭저럭 2달이 되었다. 전에는 꽃 이름이라곤 나팔꽃이나 해바라기, 튤립 정도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페튜니아, 베고니아, 아프리카 봉선화, 루피너스, 백일홍, 제라늄, 멜란포디움, 바베나 등등. 이 정도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아는 꽃 이름이 늘자 집 근처나 학교를 오가는 길에 갑자기 꽃이 많아졌다.
물론 눈에 띄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일 뿐이지 전부터 늘 있던 꽃들이다. 하지만 화단이 완성되어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그때까지 나는 이렇게 풀이나 꽃이 많았다는 것을 정말 몰랐다. 지금은 길가나 남의 집 마당에 핀 꽃을 볼 때마다 이건 베고니아 라고 하거나 저건 노란 백일홍이야 하고 중얼거린다. 지나간 다음 방금 그 꽃은 뭐지 하고 다시 돌아갈 때도 있다. 잘 손질된 화분이나 화단을 보면 반가웠다. 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오래된 공중 화장실 앞에 눈에 띄지 않게 소박한 화단이 있는데 꽤 멋지다. 어느 날은 파랗고 작은 꽃과 하얀 꽃이 띠 모양으로 심어져 있어 초원처럼 보였다. 책을 찾아보니 앙증맞은 파란 꽃은 네모필라, 하얗고 작은 꽃은 알리수미란 꽃이었다. 반대로 시즌 꽃을 볼 때는 걱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집 근처에 있는 사진관은 최악이었다. 사진관 앞에는 앨범을 장식해 놓은 예쁜 외건이 나와 있다. 그 밑에 나무로 만든 화분이 하나 놓여 있고 빨간 아프리카 봉선화가 심겨 있었다. 빨간 아프리카 봉선화는 내가 학교에서 갖고 간 것과 똑같은 꽃이다. 학교 창고 뒤에 있는 건 쑥쑥 잘 자라 날마다 싱싱하고 빨간 꽃이 번갈아 피고 있는데 여기 꽃은 지저분한 꽃잎을 잔뜩 매단 채 시들어가고 있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여는 가게라 내가 그 앞을 지나가는 시간에는 이미 문이 열려 있었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아무래도 아르바이트생인 듯한 누나가 카운터에 팔꿈치를 결고 앉아 자기 머리카락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머리 그만 만지고 물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내 시선을 느꼈는지 누나는 이쪽을 노려보기도 했다. 사진관의 아프리카 봉선화는 날이 갈수록 시들어갔다. 분명 물 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을 것이다. 일주일 뒤 결심을 하고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왔다. 물을 담근 페트병과 전날 학교에서 가지고 온 원예용 가위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아침 7시 전이니까 사진관은 아직 문을 안 열었고 셔터는 닫혀 있었지만 아프리카 봉선화 화분은 밖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옆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가운데 나는 아프리카 봉선화 화분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둘러 페트병 물을 뿌리 옆으로 부어주었다. 그리고 나서 가위를 시든 꽃잎을 따서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한 메모를 꽂아 놓았다. 매일 물을 주세요. 목이 마릅니다. 아프리카 봉선화가. 낯간지러운 문장이다. 하지만 내가 매일 물을 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보니 그 메모가 사라져 있었다. 아침에 물을 흠뻑 주었더니 한층 싱싱해졌다. 그 다음날도 싱싱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다행이다. 물을 제대로 빨아들이고 있는 모양이다.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주변의 꽃과 나무, 식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시즌 꽃들을 보살펴주고 하면서 점점 소년들도 그 식물들처럼 싱싱하게 자라나고 변해나갑니다. 그리고 늘 상자를 쓰고 다니던 휴지도 원예반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는데 결국 상자도 벗게 될까요? 상자 소년인 휴지가 했던 말이 그 힌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식물을 큰 화분에 옮겨 심으면 갑자기 커집니다. 그걸 보고 늘 생각했습니다. 큰 화분에 옮겨주기 전까지는 작은 화분에 맞게 답답한 상태로 살아있었구나 하고. 네, 휴지는 그렇게 작은 화분에서 상처를 안고 답답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휴지는 큰 화분으로 옮겨서 살게 될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쉽게 술술 잘 읽혀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 청소년, 어른까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잔잔한 이야기지만 마음의 울림이 컸던 그런 소설이고요. 식물과 함께 자신들의 내면도 성장해 나가는 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원예반 소년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원예반 소년들처럼 식물이 사람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실제 사례를 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식물의 힘, 그리고 부제는 녹색 교실이 이룬 기적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학교 중 하나였던 사우스 브롱크스 고등학교의 평균 출석률은 40%,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 정도 학교에 나오고 또 졸업률은 17%,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간신히 졸업하는 그런 학교였고 또 한 학년 동안에 200여 건이 넘는 강력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었고 또 학교 앞에는 아이들을 이제 끌고 갈 경찰차가 늘 대기하고 있는 그리고 폐교가 예정되어 있던 학교였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쓴 스티브 리츠는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학교의 그 골치 아픈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늘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은 아이들을 변화시킬 뜻밖의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던 10월의 어느 날, 대체 무엇이 우리 아이들 2명 사이에 팽팽한 긴장에 불을 당겼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그걸 알아낼 시간도 없었다. 커다란 남학생 하나와 그보다 더 커다란 여학생 하나가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서는 모습을 본 순간 나는 그 몸짓을 통해 그들이 싸울 준비가 되었음을 알았다. 여학생이 남학생의 엉덩이를 걷어찰 게 틀림없었다. 나는 나머지 학생들을 멀찌감치 떨어뜨릴 생각으로 그 둘이 넘어선 안 될 선을 그었다. 도움을 청하는 전화를 걸려고 애쓰던 찰나. 곤살로라는 이름의 그 소년이 라디에이터 밑으로 손을 뻗는 게 보였다. 바로 그때였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돌아가기 시작한 건. 그 아이가 무언가를 획 잡아뜯자 와르르 쏟아졌다. 꽃이었다. 초록색 줄기마다 피어난 수십 송이의 밝은 노란색 꽃. 곤살로의 손 안에서 그 꽃송이들은 작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 아이가 마술 모자에서 토끼를 꺼낸 것처럼 교실 안에 탄성이 흘렀다. 그 꽃들은 너무 뜻밖이었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초현실적으로 보였다. 날아가던 주먹들이 곧바로 멈추었다. 이제 남학생들은 야단법석을 떨며 여학생들에게 꽃을 건넸다. 소녀들은 한두 줄기를 엄마에게 가져다 주고 싶어 했다. 그리고 과학교사로서의 내 본능은 방금 일어난 이 소동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심지어 나는 그 꽃이 수선화라는 것도 몰랐다. 몇 주 전 나는 누군가 학교에 기증한 구군 상자 하나를 받았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라디에이터 뒤에 처박아 두었다. 슉슉거리는 라디에이터에서 나온 증기가 어떻게 구근을 꽃피우게 하고 상자를 썩게 만들었는지 전혀 몰랐다. 학생들 역시 전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콘크리트와 철조망뿐인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방금 경험한 것이다. 이건 마술이 아니었다. 자연이었다. 그리고 기적 같았다. 이제 우리에겐 풀어야 할 수수께끼, 과학 탐구의 실제 경험이 생겼다.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순간을 그냥 흘려버리고 곧바로 그날의 학습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 노란 꽃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에는 너무도 가슴 찡한 무언가가 있었고 나는 감동받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가슴이 꿈틀거렸다. 희망 비슷한 엄청난 느낌. 이 근사한 느낌이 종소리와 함께 끝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네, 이 교실에서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일이 막 커지려는 순간에 이 수선화꽃을 우연히 발견하고 극적으로 싸움이 중단되죠. 그리고 성내고 사납던 아이들의 마음이 꽃처럼 활짝 피게 됩니다. 식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숨어있는 힘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순간이 너무 강렬하고 인상적이어서 여기 리츠 선생님은 이때 일을 우주적 경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리츠 선생님과 아이들은 도시공원을 만드는 일에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고, 삭막했던 동네에서 함께 쓰레기도 치우고 화단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자신들이 식물을 기르고 가꾸면서 전에는 정말 대책 없는 문제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책임감을 배우고 또 꼭 공부를 잘하거나 집이 부유하거나 잘나지 않더라도 뭔가 이룰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우리가 젖뿌리를 잘못 건드리면 식물이 죽는다고요? 그 학생이 방금 들었던 말을 되새기며 물었다. 그 아이가 잠시 뿌리를 쳐다보더니 다시 덧붙였다. 저게 사느냐 마느냐는 우리한테 달렸네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연약한 모종들은 아이들이 다른 생명을 보살피는 데 따라오는 중요한 책임감을 깨닫도록 해주었다. 그것은 우리한테 달렸다. 설사 그것이 한낱 식물이라 해도 말이다. 그것이 한 포기 식물의 힘이다. 이렇게 아이들과 선생님이 식물을 가꾸고 화단을 만들면서 지역사회를 바꿔나가는데 이 일이 신문에도 나고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차츰 생활 태도가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으로 바뀌죠. 또 문제아라는 꼬리표를 달고 보던 주의 시선도 바뀌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리츠 선생님은 화단 대신에 텃밭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직접 채소를 키워서 나눠 먹고 기부도 했고요. 또 그 과정이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게 그린 브롱크스 머신이라는 단체도 만들고 존경받는 지역 사회 운동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함께했던 아이들은 학교에 잘 다니고 졸업을 해서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갔다고 하고요. 이런 식물을 가까이 하면서 일어난 변화들을 보면서 식물과 같은 자연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고 그 자체로 참 좋은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 식물의 힘은 조금 두툼한 책이라서 어른이나 그 교사나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좋은 책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시간은 식물이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담은 두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책 말고도 좋은 책들이 참 많은데요. 나무나 주변 식물에 대해서 몰랐던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책도 있고, 식물 기르기에 대한 책, 아니면 식물에 얽힌 역사에 대한 책도 있고요. 이렇게 식물과 함께하는 책 목록은 정리해서 팟빵과 오디오 클립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식물에 대한 책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 집에도 꽃 한 송이, 작은 화분 하나 이참에 놓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식물 하나로 집안 분위기도 또 우리 마음도 조금 더 싱그러워지지 않을까요? 책모아 큐레이션 7번째 식물과 함께하는 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